정숙 씨는 이제 58살, 중년을 넘긴 나이에 다가가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두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숙 씨는 오랫동안 가정과 직장에서 바쁘게 생활하다 이제 남편과 함께 조용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려던 차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일상에 예기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정숙 씨의 큰 아들 민수는 30대 중반으로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들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직장 내 경쟁에서 밀리고 몇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수는 자주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며 점점 부모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엔 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도와주었지만 어느 날부터 민수의 말 속에 이건 부모가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일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이번만 도와줘, 꼭 갚을게라고 했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정숙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민수는 이제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부모에게 요구하는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둘째 딸 유미였습니다. 유미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부모님에게 가끔씩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습니다. 유미는 자신이 결혼 생활에서 겪고 있는 갈등을 부모에게 종종 얘기했고 그때마다 정숙 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유미는 부모에게 간섭을 받는 것을 불편해했으며 종종 엄마, 아빠가 너무 나를 간섭해라며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숙 씨는 딸의 감정을 헤아려 주려 했지만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알겠어, 알겠어 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가 유미와의 관계에서 오히려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넘기기만 했습니다. 정숙 씨는 점점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자식으로서의 독립적인 삶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부모에게 요구하며 점점 더 의존적인 태도를 보였고 유미는 간섭을 싫어하며 부모와의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정숙 씨는 어느 순간부터 두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많아졌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숙 씨는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두 자녀가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정숙 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태도와 대응 방식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은 자식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3가지 배려의 기술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한층 더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모르는 척. 정숙 씨는 민수에게 다시 한번 금전적인 요청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려는 마음을 다잡고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부모가 도와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요구했지만 정숙 씨는 모르는 척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민수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민수야, 이번엔 내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어려운 상황인 건 알지만 이번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해줘. 우리가 항상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정숙 씨는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단순히 모르는 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수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부모의 도움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점차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수는 자신이 직장에서 어떤 잘못된 태도를 보였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정숙 씨가 모른 척하면서도 그의 성장을 돕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모르는 척은 때로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민수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해결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수는 자립적인 삶을 위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돈 없는 척. 정숙 씨는 두 번째로 민수와 유미에게 돈 문제를 다룰 때 돈 없는 척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민수는 또다시 큰 금액을 요구하며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야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야.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게 중요해. 정숙 씨는 그 말을 하며 민수에게 금전적으로 더 이상 의존하지 않도록 할 때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민수가 약간 화가 났지만 결국 그는 부모가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에 끼어들지 않도록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돈 없는 척하는 것이 곧 민수에게 더 이상의 경제적 의존을 끊게 만들었고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돈 없는 척은 물질적인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모가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서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방법으로 돈 없는 척을 실천한 것입니다. 세 번째, 못 본 척. 마지막으로 정숙 씨는 유미와의 관계에서 못 본 척을 실천했습니다. 유미는 종종 부모에게 불평을 털어놓고는 부모가 간섭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는 유미가 말을 할 때마다 못 본 척하고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희도 힘들겠지만 나도 그런 거 다 해봤어. 그럼 잘 해결될 거야. 이 말을 듣고 유미는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그녀는 부모가 너무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한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정숙 씨는 유미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저 경청하면서도 갈등을 피하려 했습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못 본 척 하는 방법으로 유미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못 본 척, 때로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며 상대방의 기분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정숙 씨는 유미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정숙 씨는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못 본 척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풀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를 표현할 수 있었고 자녀들이 더 성숙한 자세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킨 정숙 씨의 지혜는 어른이 되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이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지혜와 태도입니다. 세 가지 척은 단순히 회피하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다양한 감정을 동반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과는 왠지 모르게 거리감과 어색함이 생기기도 하죠. 인간관계는 겉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사실 많은 감정과 노력이 뒤따르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도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닫게 될까요? 그 답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세 가지 배려의 기술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한층 더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를 덮어주는 여유로운 태도.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바라보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모임에서 음료를 엎질렀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더 마음이 열릴까요? 우리는 모두 실수 앞에서 위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의 실수를 따뜻하게 감싸준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편안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실수를 덮어주는 태도는 단순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배려입니다. 이는 상대에게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식 자리에서 한 동료가 실수로 음료를 쏟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누군가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삼가는 반면 누군가는 웃으며 저도 가끔 이런 일이 생겨요. 별일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태도가 훨씬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수를 마주할 때 한 번쯤 모른 척 넘어가 보세요. 그 한 번의 여유로운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배려는 단순한 격려 이상의 힘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중요한 회의에서 실수한 동료를 위로하는 방식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누구나 긴장하면 그럴 수 있어요. 다음번엔 더 잘할 거예요 라는 한마디는 상대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기. 대화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은 쉽게 분위기를 가라앉히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 사람은 정말 이상이라며 험담을 시작했을 때 이에 동조하는 대신 그분의 이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험담과 부정적인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화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자칫 잘못하면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나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으며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한 동호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특정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때 분위기가 싸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저는 그분의 열정을 높이 평가해요.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라고 말하면 분위기는 금세 긍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대화를 넘어 상대방에게 신뢰를 심어줍니다. 오늘부터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한 번쯤 못 들은 척하며 분위기를 전환해 보세요. 이를 통해 대화의 무게를 덜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다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화 중에 나오는 비판적인 의견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말에 맞서기보다 그 말을 흘려보내고 대화의 중심을 긍정적인 주제로 돌리는 능력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로 작용합니다. 부정적인 말에 대처하는 또 다른 예는 업무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한 동료가 프로젝트에 대해 이건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 말할 때 이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시도해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는 대화의 흐름을 바꾸고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세 번째, 아는 것을 감추고 기다리기. 사람은 누구나 체면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약점이나 실수를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죠. 이럴 때 아는 척하거나 깊게 캐묻기보다 모르는 척하며 기다리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이는 그들에게 자존감을 지켜주는 동시에 신뢰를 쌓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오늘은 내가 대접할게 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동료의 발표에서 명백한 실수를 발견했더라도 좋은 의견이네요. 이런 방향도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제안해 보세요. 이는 상대방의 체면을 지키면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준비되었을 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을 기다려주는 여유는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한 가족 모임에서 한 친척이 다소 어색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다른 사람이 자극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질 겁니다. 반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와 같은 가벼운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간다면 상대방은 더 편안함을 느끼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말을 꺼내기 전에 그들의 상황을 너무 깊이 파헤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를 시작할 기회를 주는 배려의 표현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침묵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아는 것을 감추는 태도는 단순히 침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를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 보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함께 고민해 볼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고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실수를 덮어주는 태도,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기, 아는 것을 감추고 기다리기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심 어린 태도이며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배려가 쌓여 큰 신뢰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기술을 실천해 보세요.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자신 또한 신뢰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려의 이야기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배려는 단순히 관계를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전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배려를 통해 만들어진 신뢰와 존중은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 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